반갑습니다. 여러분, 펀한 역사 채널의 권소장입니다. 전편에 궁궐의 핀꽃 궁녀들의 애환에 대해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와 연계해 궁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큰 결심을 해야만 하는 내시들의 삶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왕의 최측근에서 오로지 왕만을 위해서 존재했고 때로는 대신들의 권위를 넘어서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내시. 여러분은 이 내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환관은 뭐고 또 내시는 뭘까요? 그들은 뭘 잘났다고 하는데 정말 잘났을까요? 그 흥미로운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의 남성들에게 옛날로 돌아가 내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노비가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고단한 노비가 될지언정 내시가 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내시는 정말 많은 것을 내던져야만 하는 직업군이었고 왕과 왕족은 한나라에서 신의 영역인 가장 지존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을 섬긴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며 또한 중요한 보직이기도 합니다. 내시는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서는 16개 관직에 140명을 두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내시부의 임무는 궁중 내 음식 전반에 대한 감독, 왕명 전달, 의전과 경비, 궁궐의 청소 등 많은 임무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궁중의 제사부터 왕실의 재산관리, 궁실의 각종 공사, 궁녀의 감독에 이르기까지 궁중 내 대소사를 전부 맡아 있으니 내시가 없으면 궁궐이 마비가 될 정도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은 왜 자신의 남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내시가 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분 상승에 있었습니다. 양반이 내시가 되었다는 말은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의 경우 내시의 출신은 주로 중인이나 상민들이었습니다. 평민들의 신분 상승의 루트였던 것이죠. 처음에 내시는 궁궐에서 허드렛 일을 하였지만 시간이 가면서 내시가 높은 벼슬을 얻거나 왕의 최측근이 되어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내시의 최고 직급인 상선 내시는 정이품의 품계를 받았으며 이는 지금의 장관급의 벼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세를 하려고 내시에게 뇌물을 바치는 자들이 늘어났고 많은 재산을 축적하기도 했으며 내시의 권력은 대신들도 두려워할 만큼 하늘을 찌르는 위치에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한 가문을 일구며 양자를 들여 대대로 가문을 이어가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우지만 삼국지 초반에 등장하는 십상시의 난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수선한 틈을 타 내시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인데요. 이렇듯 때에 따라서는 내시의 위상이 대단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루한 출신의 내시들이 평생 개처럼 고생하며 사느니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내시에 한번 도전해볼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시 제도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이미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것이 우리나라에 전수되어진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내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있는데요. 흥덕왕 원년 환수라는 명칭으로 궁중의 재반 업무를 관장하는 관직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내시는 고자는 아니었고 왕의 비서 역할을 했던 엘리트 문관 집단이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만 해도 내시는 중국처럼 거세를 하지 않았고 환관과는 구분되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환관이 등장한 건 원 간섭기에 원의 내정 간섭을 위해 등장했으며 이것이 고려 후기 공민왕 때부터 내시가 없어지고 환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내시와 환관의 구분이 따로 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나라의 경우 내시는 거세를 하였는데 음경과 고환을 모두 절개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절반 이상이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의학이 발달된 지금도 그런 수술은 정말 대단한 수술일 텐데 그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이 위험한 수술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전까지만 해도 거세의 기록이 없고 조선시대부터 거세의 기록이 있는데요. 우리의 궁금증은 정말 남성의 음경을 잘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세를 어떻게 했는지 명확한 내용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내시의 생식 불가 여부를 검사할 때 고환의 유무를 보고 판별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음경을 자른 게 아니고 고환만 제거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음경을 자른 후 기러기 깃털을 요두에 꼽아 소변기를 보존하는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는 흥미를 위한 설정으로 보여지고요. 고환을 제거하면 생물학적으로 생식 불능 상태가 되며 보통은 발기 불능 상태가 되어 성생활을 못하게 되나 개중에는 사내구실을 했던 내시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시는 입궁할 때 자신의 고환을 보관하는 항아리를 가져가는데 그 항아리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내시감에 보관하게 됩니다. 물론 썩지 않도록 소금에 절여서 보관했을 겁니다. 내시가 죽을 경우에는 해당 내시의 고환을 꺼내 봉합한 후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내시들은 입거로 많은 훈련을 받아야 했고 소양을 기르기 위해 피터지게 공부도 해야 했으며 주기적으로 시험도 보아야 했습니다. 내시를 거세시켜야만 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하나는 내시가 생식 능력이 있어 가족이 생긴다면 왕을 보필하는 데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세력 확장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장치로 국정을 주도했던 사대부들의 꼼수가 숨어 있기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궁 안에는 궁녀를 비롯해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업무상 자주 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그들과의 로맨스를 차단하기 위해 생식 능력을 없앴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도 남녀 간의 사랑은 언제나 피어나기 마련이니 궁녀들과 내시들의 목숨 건 로맨스는 자주 발생했으며 심지어는 궁녀가 임신까지 하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발각되면 둘 다 차명에 처해졌으며 임신한 궁녀는 출산 후 100일 이내에 사형에 처해졌는데, 이는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물린 시간을 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나마라도 배려를 한 것입니다. 결국 내시는 거세를 하여 사내구실을 못한다고 알고 있지만 그중 일부는 예외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사생아는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결국은 공노비가 되겠지만 도대체 누가 키웠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사가 복잡한 것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내시제도는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폐지되었으나 정확히 이 땅에서 사라진 것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모든 관부를 없앴던 1908년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내시들은 보직에 따라 궁궐에 상주했던 내시도 있었고 출퇴근을 하는 내시도 있었습니다. 출퇴근을 했던 내시들은 궁궐 바로 옆에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는데, 이는 궁궐의 긴급 상황에 대처해 내시들이 신속한 복귀를 위함이었고 그 동네 이름을 내시의 별칭인 화자라는 이름을 따서 화자동으로 불렸습니다. 화자동은 지금의 효자동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설정들이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사실입니다. 시대를 잘 만난 지금의 우리는 세종대왕도 상상하지 못했던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으니 옛일을 상고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